으악, 그만해요. 제발.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고문 영상도 아닙니다. 이건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 실험실에서 실제로 녹음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 비명이 들리는 순간 버튼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살인마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실험은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데이터로 증명해버렸습니다. 때는 1961년. 전 세계의 이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법정에 쏠려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일을 행정적으로 집행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뿔도 없고 이상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중년의 평범한 공무원처럼 생긴 남자였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규칙에 복종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예일대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인이 특별히 잔인한 민족이라서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던 걸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 누구든 특정 상황에 놓이면 똑같이 행동할까?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뉴헤이번 지역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 우편배달부, 회사원, 노동자, 완전히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실험실에 도착하면 흰 가운을 입은 연구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실험은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당신은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저쪽 방에는 학생이 있고요.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기 패널에는 15V부터 시작해서 최대 450V까지 단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오른쪽 끝에는 이런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 극심한 충격. 물론 저쪽 방의 학생은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참가자는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75V가 되자 학생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120V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진짜 아파요. 150V에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나가고 싶어요. 꺼내줘요. 300V가 되자 학생은 대답을 완전히 거부하고 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315V 이후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가자가 망설이거나 멈추려 할 때마다 옆에 있던 연구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실험을 위해 계속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험 전 밀그램은 전문 정신과 의사들에게 미리 물었습니다. 참가자 중 몇 %가 최대 전압인 450V까지 누를 것 같냐고. 정신과 의사들의 평균 예측은 단 1%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65%. 참가자의 65%가 최대 전압 450V까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한 명도 300V 이전의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영상을 보면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상당수가 식은땀을 흘리고 손을 떨고 울면서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 후 한 참가자가 직접 남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밀그램은 실험 이후 수년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심리 메커니즘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인간의 뇌는 권위 있는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자율적 행위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전환합니다. 이 순간 뇌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책임은 저 사람한테 있어. 이 순간 인간의 도덕적 판단 회로는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 예일대학교라는 권위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이 참가자들의 뇌를 복종 모드로 전환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개입입니다. 만약 실험이 처음부터 450V를 요구했다면 아마 대부분은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험은 15V라는 아주 작은 숫자에서 시작했습니다. 15V는 괜찮아. 30V도 뭐 별거 아니야. 45V도 조금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이렇게 한 발짝씩 들여놓다 보면 어느새 450V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점진적 몰입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작은 동의가 나중에 큰 복종을 정당화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분산입니다. 버튼을 누른 사람은 참가자,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연구원, 실험을 설계한 사람은 밀그램, 허가를 내준 곳은 예일대. 이렇게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면 아무도 자신이 완전한 책임자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냥 버튼만 눌렀을 뿐이야. 나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했을 뿐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닌가요? 네, 바로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한 말과 단어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60년 전 실험 얘기잖아요. 저는 다를 것 같은데요. 2008년 영국 BBC는 밀그램 실험을 현대판으로 재현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국적도, 직업도, 나이도 달랐습니다. 결과는 밀그램의 원래 실험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폴란드에서 같은 실험이 또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복종률이 오히려 90%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무대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뇌는 60년 전과 단 1%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상사가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뭔가 찜찜하지만 그냥 따른 적 없으신가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한 적 없으신가요? 다들 하니까 윗사람이 시키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말들이 바로 밀그램 실험 참가자들이 버튼을 누른 이유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다고.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나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그런데 밀그램의 실험이 증명한 건 바로 그 확신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황의 힘에 더 쉽게 끌려갑니다. 경계를 미리 세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밀그램 실험에서 복종을 거부한 35%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는 순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떠밀리는 건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복종과 저항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메타인지적 멈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능력, 자동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 이건 타고난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 가능한 습관의 문제입니다. 밀그램은 실험이 끝난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괴물이 아니다. 생각하기를 멈춘 순간의 나 자신이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안에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심리에서 한 발 벗어난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그냥 해, 다들 그래,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할 때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내가 원해서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65%가 아닌 35%로 만들어줄 겁니다.